일가 인이면 한 집안이 인이면 하는 게 이게 참 와닿지 않는데, 한 집안이 한 마음이 되면 이러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한 집안이, 이 집안이라는 건 오늘날 핵가족 정도가 아니고요, 대가족이고, 옛날에 같으면 도 정도가 가에 해당됩니다. 도 정도. 그래서 뭐 경기도 하나가 모두, 경기도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면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할 때 국은 나라고 가는 하나의 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가, 전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면 한 나라가,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한 집안이, 한 고을이 양보하는 분위기가 되면 온 나라가 양보하는 분위기를 일으킵니다. 일국이 흥량이라. 이런 그 전파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그런 모델이 없어서 그렇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행복한 모습을 못 봐서 그런데요. 한 가정이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따라하는 겁니다. 저절로. 한 사람이 탐려하면, 탐욕을 부리고 사납게 굴면 한 나라가, 온 나라에 난리가 일어납니다. 일국이 장난합니다. 나라 망치는 거, 온 나라 사람이 한꺼번에 망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나라가 망합니다. 리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해군도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리더할 때는 배가 건전했는데요, 원균이 리더할 때 다 전멸해 버렸거든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이치가 이와 같다. 기기여차.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의 말이 일을 넘어뜨리고 일을 망치고, 말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인간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도 주로 말에서 나오고요, 그 일을 망치는 것도 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사람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임금, 순임금이 천하를 한 마음을 가지고 인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따라갔다. 따라갔다는 건 뭐냐? 백성들도 한 마음이 됐다. 그 소리입니다. 걸주가, 이제 걸주라는 건 아주 폭군이고 나라 망친 임금의 대표인데요, 하나라를 망친 마지막 임금이 걸이고 은나라를 망친 마지막 임금이 주입니다. 그래서 걸이나 주가 솔천하, 천하를 통솔을 하는데 뭘 갖고 했느냐? 포악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 천하를 통솔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따랐다. 이건 뭐냐? 백성들이 임금을 따라 포악해졌다. 그 소리입니다. 임금 한 사람이 포악하면 온 국민이 포악해지고요, 임금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대면 온 국민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삽시간에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기소령, 그 명령하는 바가, 이제 임금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하는 바가 반기소호, 그들의, 백성들의 좋아하는 것과 반대가 되면, 백성들은 뭐 예컨대 세금이 적은 걸 바라는데 임금이 세금을 높이면 이거는 반대가 되는 거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명령 내리는 바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과 반대로 내리면, 그래서 긴 역사에서 보면요,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조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세금이 폭등하는 겁니다. 그건 항상 그런 현상이 늘 나타났는데요,
왜 그러냐? 세금이 폭등하면 국민들이 다 돌아섭니다. 애국심이 다 사라지죠. 그래서 국민이 등 돌리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건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과 반대로 명령을 내리면 백성들은 부종, 따르지 않는다. 예. 백성들은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시고로, 이 때문에 시고로 군자는, 예, 지도자는 유적이, 이 저자는 제라고 하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저라고 발음하고 뜻은 지어의 두 글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유지어기 이래야 되겠죠. 유지어기. 자기에게 있게 된 이후에, 내한테 있는 이후에 구저인, 이 저자도 지어입니다. 구지어인, 남에게 구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한테 양심이 충분히 있은 뒤에 여러분 양심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 국민들한테 양심을 가지라고 하면 이거는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뭘 하기 전에 내한테 그런 게 있는가 확인한 뒤에 내한테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죠. 무적이 자기한테 없은 이후에 비저인,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비난합니다. 나는 잘못하는 게 없는가? 나는 비리가 없는가? 그런 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내한테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비리를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요.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분야에 더 나쁜 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비리가 많은 사람은 남의 비리를 잘 봅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남의 물건을 탐하고 이렇게 부정한 뇌물을 잘 받아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뇌물 받았다고 그걸 예측하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자기한테 그 나쁜 점이 있는 사람이 남의 나쁜 점을 더 덜추어내는 건데요. 자기한테 그런 나쁜 점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다. 소장호 신, 자기 몸에 감추어 놓은, 저장해 놓은 것이 불서, 서라는 것은 이 여에 심이 붙은 건데 이거는 같은 마음, 같다는 말이고 심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한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은 다른 사람과 각각 다르게 갖고 있는 마음이고요. 이 한 마음은 다른 사람하고 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이런 한 마음, 같은 마음, 이것이 잔뜩 들어있지 않으면서 능히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경우는 미지유야, 있지 않다. 자기한테 인자한 마음, 하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너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깨우치는 그것이 통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요새는 좀 많이 변하긴 했던데요. 옛날에는 어머니한테 덤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어머니 마음 속에는 아들, 딸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가 배가 고프면 밥 먹어야지 생각하기 전에 뭘 생각할까요? 우리 애 배고프다 이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가 힘들면 우리 애가 힘들겠다 이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고플 때 밥 챙기기 전에 애부터 먼저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이 엄마를 보기만 해도 자기를 살리는 구세주니까요. 무조건입니다. 그 엄마에 대해서는 무조건 존경하고 따르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뭐 아주 어리진 않지만 20대에 이제 모친상을 당하고 이래서 늘 그게 좀 남아 있는데 일전에 저보다 한 6, 7세 많으신 분이 모친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문상을 갔더니 100세이신 거예요. 그래서 참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부러운 점도 있다.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상주가 우리 모친은 34살 때부터 혼자 됐대요. 그래서 자식 넷을 혼자서 다 대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엄마라고 하면 무조건 이래. 엄마 말에는 다들 죽었다 이렇게 된대. 그 정도로 이렇게 존경을 했다 이러는데 그런 엄마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엄마는요 무조건 복종하고 존경합니다. 그게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특징이 서의 마음, 자녀와 같은 마음, 그걸 갖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임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 백성들부터 먼저 걱정합니다. 우리 백성들 배고프겠다. 자기가 추우면 우리 백성들 춥겠다. 이 걱정부터 한다고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말 안 해도 그 임금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앞에 나서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같은 마음,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남들을 깨우치는 경우는 미지유야 있지 않다.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정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마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제기가, 자기 집안을 평화롭게 하는데 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을 아주 사랑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사람은 그건 무조건 정치 잘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집안 처리를 본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게 대학에서 깨우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으면 정치 입문자한테 대학을 시험 치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럴 권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시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지요요요. 복숭아의 복숭아가 요요하다. 복숭아 나무가 아주 늠름하다. 아름답다. 기엽진진. 그 잎이 이렇게 무성하다. 복숭아가 이렇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주 싱싱하죠. 그걸 보면 생명이 확 넘치고 아주 탐이 나고 이렇게 좋은데요. 찌자우기. 우리 아씨 시집을 간다. 귀자가 시집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으로. 그런데 시집 가는 게 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귀자를 쓸까요? 이것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한국하고 이웃 중국, 일본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여자 중심 나라입니다. 아주 옛날부터요. 일본하고 중국은 남자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결혼식을 하면요. 부인집에 가서 식을 올리죠. 그리고 부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가 든다 이러죠. 장인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장가 간다, 장가 든다 이럽니다. 그러면 한 1000년, 2000년 전에는 부인집에서 몇 년 있어야 되느냐? 한 10년 고생을 합니다. 월급도 없이 이제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죠. 이게 한국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사위를 혹사시키겠죠. 이제 일을 많이 시키고 이러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느냐? 부인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부인이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우리 김서방 너무 일 시키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유전자 속에요. 부인이 남편의 보호자입니다.
그 보호자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말 안 듣는 큰아들 하나 있다, 뭐 이러고요. 보니까 남편을, 그러니까 보호 본능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웃 나라는 결혼식을 어디서 하느냐? 남편 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남편 집이 원래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남편이 원래 내 주인이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인이라고요. 주인 집에 있어야 되는데 잠시 이제 친정집에 더부살이로 하고 있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친정 부모한테 큰절을 올립니다. 그 일본은 특히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그간에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의 집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거. 그래서 자기가 뭐 다낙 가면 이제 남편이 마츠모토다 이렇게 예를 들면 저는 오늘부로 마츠모토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제 큰절하고 떠난다고. 그렇게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귀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새벽에 말 타고 부인 집에 가서 부인을 맞아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걸 친령이라 그러죠. 신이 직접 남편이 부인을 맞아서 데리고 온다. 근데 우리나라는 친령이 없어요. 희한하게 사례편람에 혼례에 친령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친령이 우리나라는 없고요. 남편이 그냥 친정집으로 처갓집으로 가는 거죠. 20년, 10년 이상 고생해야 되는데 너무 혹독하니까 고려 때는요 3년으로 줄였어요. 조선시대는 1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보면 맏아들은 거의 외갓집에서 납니다. 맏아들은요.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독립 이후에 우리가 3일로 줄었어요. 그 처가살이가. 그리고 최근에는 하루로 줄였습니다. 하루. 신혼여행 갔다가 하루를 처가에서 자잖아요. 그때 이제 동네 청년들이 와서 막 발바닥도 때리고 이렇게 매달고 이러는데 이제 그 풍속은 없어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긴 전통입니다. 그래서 귀라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중국식이고 일본식이고 그러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아씨가 시집을 간다.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네. 의기가인 그 집안 사람들에게 참 어울린다. 참 마땅하다. 예. 아주 근사하다. 아마 이건 저는 이 작가가 이 노래를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안에 마당쇠 아니었나 싶어요. 마당쇠. 마당쇠는 이렇게 아씨를 보면 지자가 아씨거든요. 아씨를 보면 그냥 가슴이 설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뭐 이러는데 어느 날 막 복숭아 잎이 무성한 때에 우리 아씨가 시집을 간다. 그러면 대개는 막 밤에 몰래 보쌈해갖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욕심이거든요. 정말 진짜 사랑하면 우리 아씨의 행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쌈해야지 이 생각이 잠깐 들다가 아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축하를 해줍니다. 우리 아씨는 내하고 결혼하면 불행해져. 그 어울리는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걸 내가 빈다. 그런 시라고요. 그러면 아주 이 시가 멋있습니다. 우리 아씨 시집을 가는구나. 그 시집 식구들한테 너무나 잘 어울린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의기가인 그 집안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게 된 이후에 가히 교국인 나라 사람들을 가르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남자고 여자고 자기 집안에서 가장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나라 정치할 자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집안 다스리는데 여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성 한 분이 그 집을 바꾸고 동네를 바꾸고요. 나라가 바뀝니다. 안동에도 가보니까 인동장씨라 그러나요? 그 디미방 쓰시고 한 대단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한 분이 그 분위기를 전체 풍속을 바꿔놨습니다. 시경에 말했습니다. 이런 시의 내용인데요. 형 노릇 하는데 아주 마땅하게 잘하고 동생 노릇을 아주 마땅하게
100점짜리 동생 노릇을 하고 한다. 예. 이런 시가 있는데요. 형 노릇을 아주 마땅하게 잘하고 동생 노릇을 마땅하게 잘한 이후에 라야 나라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가르치는 걸 머리로 하면 안 됩니다. 몸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 저 사람은 참 형제간에 우위에 있다. 그 모습을 알면 백성들이 그냥 따라갑니다. 자기들끼리 맨날 형제간에 싸우면서 너희들은 우위에 있게 지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경에 또 말했습니다. 거동이라는 건 행동 방식이 불특 어긋나지 않았다. 그 임금의 행동이 모범 중에 모범이다. 그러면 이 사방의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국은 나라가 4개냐? 그건 아니고요. 온 나라를 말합니다. 온 나라. 나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 4나라가 아니고 그걸 전체를 사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대구에 가보면요. 대구가 4개 같아요. 얼른 보면. 동대구, 서대구, 북대구 막 있거든요. 그 대구가 4개가 아니고 대구의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국이 4나라가 아니고 나라, 사방, 동서남북의 나라. 그러니까 온 나라입니다. 온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 위는 된다는 거고요. 부자 형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형 되고 동생 되는 것이 족법,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게 된 이후에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 되기도 하고 또 아들 보면 아버지가 되고요. 아버지를 만나면 아들 되기도 합니다. 큰형한테는 동생이 되지만 동생한테는 또 형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 노릇도 하고 아들 노릇도 하고 형 노릇도 하고 동생 노릇도 하는데 그 상황에 아주 본받을 만한 족법은 본받을 법입니다. 본받을 만하게 된 이후에라야 백성들이 본받는다. 이것을 일컬어 치국, 나라 다스리는 것이 재기가 가정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나라 다스리는 정치학, 이거 따로 없다는 겁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면 그게 정치학이다. 제가 아는 어느 대학에 정치과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저랑 어울려가지고 이제 논어도 읽고요. 맹자도 읽고 대학중용도 읽고 이걸 읽었습니다. 그분 하는 말이 정치학계로는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이거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정치학계로는 열심히 읽어서 정치 잘할 수가 없대요. 그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학계로는 이거 이상 없다. 뭐 이렇게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치국 평천하. 이 세상을 어떻게 평화롭게 할 건가? 어떻게 세계 평화를 이룰 것인가? 세상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나라 걱정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상천국이 되면 세상은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평천하,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천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치기국,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 있다 말이죠. 나라부터 하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윗사람이요. 노노는 노인인데요. 뒤에 노는 목적어고 앞에 노는 동사입니다. 윗사람이 노인 대접해야 됩니다. 노인에게 노인 대접을 잘하면 백성들은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게 철칙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영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노인은 뭐 투표하러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노인 되면 뭐 몇 살 이상은 인간 취급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도 대학 정도만 읽어도 그런 사람은 안 찍어줄 텐데요. 왜 백성들이 효도해야 되느냐?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심은 암만 채워도 욕심이 더 커져서 결국은 못 채웁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과 내가 사이 좋아지는 거, 한 사람처럼 되는 거, 이것이 행복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한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있는데 이 어떻게 한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모두가 한 사람처럼 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데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은 안 하고 있지만 마음의 평화는 없거든요. 어떤 게 평화냐? 고향에 가서 어머니 만나가지고 그 인사하고 그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이제 오만 긴장은 다 풀어지고요. 안도의 그 숨을 훅 쉬게 됩니다. 아무 걱정 없이.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인중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이렇게 쉬는 겁니다. 요건 입이고요. 요게 평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모두 남남이 있으면 긴장되는 거죠. 남들하고 있으면요. 내가 방심하면 또 내가 도태될 거고 실수하면 소문날 테고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근데 어때야 긴장하지 않을 수 있느냐? 모두 하나가 돼버리면요. 근데 모두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게 진리인데 모두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성불하는 겁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끈은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 보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게 각각 떨어져 있는데 마치 안 보인다는 것은 고기 잡는 그물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속에 있어서 안 보일 뿐입니다. 근데 어느 하나를 들어 올리면 다 따라오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안 보이는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남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남 같지 않다. 누구냐? 부모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이거는 남 같지가 않다. 남 같지 않은 게 친입니다. 친. 그러면 남 같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이 나오면요, 효도를 하면 이 부모와 내가 하나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와 내가 하나다. 그러면 형도 부모와 하나죠. 그러면 나와 형이 하나가 됩니다. 형과 내가 하나가 되면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하나죠. 사촌과 내가 하나 됩니다. 그래서 그 효도를 출발점으로 해서 차츰차츰 퍼져나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기분 나빠서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효자 아닙니다. 효자는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서 길 가는 사람한테도 따뜻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안정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효도라고요. 효도. 길 가는 사람이 막 이 길에서 싸우고 이 난장판 치면 나라가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이 사랑의 보금자리처럼 그렇게 되려면 효도하는 마음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정치의 출발인데, 효도하는 마음이 시작이 되려면 윗사람이 노인 존경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세종대왕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노인을 모셔놓고 이렇게 앉게 하고 자기는 그 단하에 내려가서 술을 대접한다. 이걸 온 국민이 알게 되면요, 저절로 효도합니다. 효도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윗사람이 어른을 어른 대접합니다. 장은 이제 연장자 어른. 그러면 백성들은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길 가는 사람 중에 연장자를 이렇게 받들고 높입니다. 지금은 이제 상당히 변해가지고요, 어느 은행에서 저한테 좀 인문학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요. 그 무슨 강의를
해야 되나요? 신입사원, 젊은 사원이 중력들을 만나서 인사를 안 한대요. 딱 쳐다보고 인사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인사도 하고 좀 인성이 좀 제대로 되도록 좀 강의를 해 주십시오. 그럼 몇 시간 할까요? 2시간 정도. 2시간 만에 그거 해낼 수 있다면 그건 뭐 거의 전지전능한 수준이죠. 안 됩니다. 2시간 갖고요. 이 가정에서 형을 받들고 삼촌 잘 대하고 고모한테 잘하고 이런 게 몸에 밴 사람은 저절로 됩니다. 가정에서 맨날 형하고 덤비고 뭐 삼촌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유교라는 건 아랫사람을 윗사람한테 복종하게 가르치는 게 유교다. 그거 아닙니다. 행복에 이 퍼져나가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함부로 일시키느냐? 아닙니다. 형 노릇 잘한다는 것은 동생을 보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형 노릇 잘하는 거냐? 제일 잘하는 거는 집이 가난하면 자기가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서요. 죽을 고생해서 돈 벌어서 동생 공부시키잖아요. 그게 최고의 형 노릇이죠. 어차피 자기가 그 학교 다닐 능력이 안 되고 이러면요. 우리가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생은 형을 공경하지만 형은 동생을 위해서 희생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가정이 이렇게 화목해지는데요. 그런 가정이 생겨야 차츰차츰 퍼져서 온 나라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을 공경하라 그러면 맨날 아래 사람만 야단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입사원이 공경을 안 하면 이제 중력들도 또 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래 사람들한테 희생정신을 가지고 사랑과 이런 애정을 베풀었냐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윗사람이 외로운 사람, 고아들, 고독한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잘 보살핀다. 그러면 백성들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이 혼란해지는 건 배신이 기본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데요. 그걸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을 따뜻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자는 있다. 뭐가 있느냐? 혈구지도라는 게 있다. 혈은 헤아린다라는 거고요. 헤아릴 혈입니다. 이렇게 재본다는 겁니다. 헤아려 본다. 구는 잣대 기준. 기준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이렇게 몇 센치냐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듯이 기준을 가지고 헤아린다. 그 기준은 뭐냐? 내한테 있습니다. 내한테. 내가 갑자기 목이 마르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도 목이 마르겠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한테 기준이 있는 겁니다. 나는 부모가 좋다. 그럼 다른 사람도 부모가 좋겠지. 마음은 하나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것이 헤아리는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혈구, 그 기준이 내한테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잘 헤아리는 방법, 이것이 군자에게 있다. 그럼 뭐냐? 소어상, 윗사람에게 싫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함부로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너 이것 좀 해와. 자기는 놀면서 그러면 그거 싫죠. 그러면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요 청소하고 너 좀 해놔. 그러면 아래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 아래 사람 야 임마 이리 와. 이거 해. 이런다고요. 대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윗사람이 내한테 그 하기 싫은 일을 시켰을 때 내가 싫잖아. 그러면 내가 내 아래 사람한테 그 일을 시키면 아래 사람도 싫어하겠지? 나는 아래 사람한테 안 시킨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윗사람에게서 싫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은 내 아래 사람한테 시키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소하, 내 아래 사람에게서 싫은 게 있으면, 아래 사람한테 싫은 게 있다고요. 예컨대 지휘 체계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지시를 하면 반발한다든가 안 듣는다든가 속인다든가 이런 거는 싫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래 사람한테 내가 당했으면 내 위 사람한테 가서 또 분풀이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싫으면 내 위 사람도 싫겠다. 그래서 아래 사람한테 당한 것을 위 사람한테 분풀이 하지 않는다. 이 간단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무의사상, 그런 걸로 가지고 위 사람에게 이제 섬기지는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는요. 소전, 앞에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게 있으면 싫어하는 바를 그런 것을 가지고 뒤 사람에게 내가 먼저 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앞 사람한테 싫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현금 인출기 그 뒤에 서 있으면 앞에서 이제 인출하는 사람이 자기가 인출하고 나와야 될 텐데요. 거기서 또 돈도 세어보고 다시 확인하고 그 다 해놓고 또 좀 더 뽑고 이러면 한없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뒤에도 줄 서 있고요. 그럼 이제 자기 차례가 왔다. 화풀이 하는 거죠. 자기는 더 오래 하는 거로. 더 오래 한다고요. 좀 고생해봐라. 이거는 아니다. 앞 사람이 그렇게 느릿느릿해서 내가 속이 상했으면 내 뒤 사람이 내가 느릿느릿하면 되게 속상하지 않겠느냐. 나는 빨리 하고 나온다. 이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소후, 뒤 사람에게서 내가 싫어하는 게 있으면 싫어하는 바를 앞 사람에게 따라하지 않는다. 뒤 사람이 당신 빨리 좀 하시오. 바쁘구만. 뭐 이러면 나도 바쁜데 나도 막 이럴 거리가 있는데 그건 참 싫죠. 그러면 내 앞 사람이 그렇게 우물대고 있으면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헤아려서 대한다. 이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른쪽 사람한테 싫어하는 게 있으면 왼쪽 사람에게 그런 방식으로 사귀지는 않는다. 또 왼쪽 사람에게 싫어하는 바가 있으면 그런 방식을 가지고 오른쪽 사람에게 그런 방식으로 사귀지는 않는다. 이것이 혈구지도라는 겁니다. 군자가 실천하는 기본 방식이 바로 혈구지도다. 이 혈구지도를 늘 생각하면 그 방식대로만 하면 일단은 성급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 대하는 태도가 상대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감동받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데요. 그러면 주의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물에 돌이 떨어지면 거기서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사랑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이웃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이웃이 달라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한국 전기초자 그거 뭐 거의 다 망한 회사인데 그거를 기적처럼 살린 사람이 서두칠 그 사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안동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안동에서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 돈 다발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돈이 다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그 돈 많은 돈을 잊어먹었는데 뒤에 누가 다 주워가지고 돌아왔대 그 돈이요. 그래서 안동은 희한한 동네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퇴계 선생의 그 영향이 이렇게 공간적으로도 퍼져나가지만 시간적으로도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정치하는 사람이 특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오늘 일일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시경에서 말했습니다. 낙지군자. 이 군자는 여기서는 그 정치하는 백성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즐거운 저 군자여. 즐거워 보이는구나 저 군자여. 민지 부모라. 백성들의 부모다. 군사부 일체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임금은 부모와 똑같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야 임금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임금을 부모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부모다. 민지소호,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모는 그렇죠. 애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애 좋아하는 걸 좋아합니다. 애 싫어하는 건 싫어합니다. 민지소호,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 요 오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애가 밤 11시, 10시 돼서 이제 졸려 죽겠으면 자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얘 같이 자자 이래야지. 애가 졸려 죽겠는데 1시간만 더 해라. 이거는 부모 아니라고요. 그거는. 애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주고 애가 싫어하는 걸 싫어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부모 마음 아닙니다. 그럼 부모가 왜 그러냐? 욕심이죠. 우리의 1등 시키려고 하는 욕심. 그래서 지극히 욕심을 가지고 애를 길렀는데 그거를 애를 사랑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나중에 난동 부리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내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는데 어떻게 길렀긴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혹사시킨 거죠. 그래서 애 마음이 되는, 그래서 애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애가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임금한테 그대로 있으면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그러면 백성들은 부모 받들듯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종대왕은 이 군수, 고을 사또, 고을 단위로 사또가 내려가면 직접 가기 전에 접견을 합니다. 반드시 접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당부를 합니다. 세금 올리려고 하지 마라. 형벌 줄 때 성급하게 오판해서 주지 마라. 한번 잘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 하여간 그 몇 가지를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백성들을 자녀를 사랑하듯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모든 백성을 다 직접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불가능하니까 고을 수령들한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바로 그런 방식이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을 요거는 이제 갈지자를 점 빼면 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를 을이라고 하면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것을 백성들의 부모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의 부모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치학 개론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방법 뭐 이런 것만 나오니까 이제 그 정치학과 교수가 이런 게 읽는 게 정치학 개론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경에 말하기를 절피남산, 저 남산을 보라. 저 우뚝한 저 남산은, 절자가 이렇게 절벽할 때 절입니다. 우뚝하게 서 있는 저 남산은 오직 돌들이 암암하다. 막 인왕산 이런 것처럼 돌들이 막 이렇게 높이 솟아서 비쭉비쭉하게 꽉 차 있다. 혁혁사윤, 밝고 밝은 우리 태사 윤씨여. 그때도 윤씨가 뭔가 윗자리 있었나 본데요. 밝고 밝은 우리 태사 윤씨여. 백성들이 모두 그대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요새 같은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온 국민이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온 국민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온 국민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유국자, 나라 가진 자, 요새 같으면 대통령이죠. 그 가졌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대통령, 나라를 다스리는 자 이런 뜻인데요. 다스린다는 건 다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온 국민을 다 살리려고 하는 자, 불가이 불신,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신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다 쳐다보니까. 벽적, 벽은 편벽된다. 치우친다. 한 편을 가른다. 이게 다 벽입니다. 모두가 내 자녀지. 그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 골고루 사랑을 하는데요. 시원찮은 부모는 뭐 편애합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더 사랑하고 챙기고 이런 거는 안 되죠. 편벽이 되면 천하의 온 세상에 죽임을 당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천벌을 받는다 이겁니다. 시경에 말했습니다.
은지 미상사. 요 사는 그 백성들 이런 뜻입니다. 군사, 사단 이럴 때 사자인데요. 무리사, 많은 군중 이런 뜻인데요. 은나라가 아직도 군중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기 전에, 요 미자는 전에, 아직 전에 이런 뜻인데요. 은나라가 망했는데 망한 이유는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어땠느냐? 극배상제, 상제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하고 짝이 되었다. 잘도 짝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을 따르고 하느님하고 마음이 통하면 백성들은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뭐냐? 모두를, 만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하늘처럼, 하늘이 만물을 사랑하듯이 백성들을 사랑하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같은 짝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리니까 나라 망했거든요. 나라 망하니까 하느님이 돌아섭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땅히 가무은, 은나라에서 거울을 삼아라. 은나라를 잘 봐라. 거기에 해답이 있다. 요거를, 이건 주나라인데, 은나라가 망하고 이제 주나라가 됐는데, 주나라 사람들한테 은나라를 거울 삼아라. 은나라가 잘 됐을 때는 어땠고 망했을 때는 왜 망했는지 해답은 거기에 있다. 그럼 우리는 해답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조선시대에 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제일 잘 나갔을 때는 어땠냐? 세종대왕 때는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 요 경전의 이론 그대로 정치를 했죠. 망할 때는 왜 망했을까요? 편갈라 싸웠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조선시대에 보라. 우리가 지금 편갈라 싸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멸망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멀리 볼 거 없습니다. 그럼 성공하려면, 나라가 발전하려면 해답은 세종대왕을 살펴보면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할지 당보사 한번 보면 압니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주명불이, 주는 크다, 높다 이런 뜻인데요. 높은 명, 이게 천명입니다. 천명은 요 이자가 역자로도 발음이 되는데 여기서는 역이 아니고 이로 발음하는데 쉽다라는 뜻입니다. 하늘마음은 쉽지 않다. 하늘마음 쉽게 보면 큰일 납니다. 하늘은 요새 이제 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한테 하느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참 설명하기가 난감한데요. 하늘마음은 하늘이 이 세상을 끌고 가는데요. 어떤 사람한테 이 세상을 맡기겠느냐? 자기 대신할 사람, 하늘을 대신할 사람이 누구냐? 하늘의 아들이죠. 천자죠. 그래서 천자한테 나라를 맡겨서 내 대신 네가 세상을 이끌어서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라. 그게 내 뜻이다. 그럼 직접 하지 왜 직접 안 합니까? 하느님은 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직접 못합니다. 또 몸이 없습니다. 직접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건데요. 그것이 천명입니다. 그러면 천명은 어떤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러면 이 맡은 사람이 참 쉽다 이거. 뭐 어쩌다가 이렇게 왕이 됐다. 그러면 천명을 따라가기가, 행동하기가 쉬우냐? 쉽게 됐다 해서 쉽게 이어지느냐?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바로 쫓겨납니다. 바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도는 말할 도자인데요. 뭘 말하느냐? 덕중, 백성들의 인심을 얻으면, 백성들의 인심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백성들의 인심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 이게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천심은 민심이라고요. 천심을 멀리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 마음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 나라를 임금 노릇 계속할 수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잃으면 망하는 거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을 잃었는데도 안 망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이거? 긴 역사에서 보면요.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당대에 망하든지 아들, 손자 때 망하든지 반드시 망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긴 역사에서 보면요. 그래서 당장은 저렇게 잘못하는데 왜 아직 안 망하고 있냐? 그 순간은 망할 때까지, 그 망하기 전까지 존재하는 거죠. 그 영화 같은 거 봐더라도 아주 나쁜 놈이 이제 두목이 돼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데 망해야 되는데요. 안 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서서히 망하는데 저 두목의 뭡니까? 아래 사람들, 조직들 보면 아래 사람들부터 먼저 망합니다. 그러니까 두목이 잘못했는데 아래 사람들이 다 망하고 마지막에 두목이 망한다고. 이게 참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과정에 그 사람이 잘못해놓고 다른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최후에 망하고 이렇게 되는데 참 두목부터 먼저 망했으면 백성들이 덜 피해를 보는데요. 하여간 백성들의 인심을 잃으면 반드시 나라를 잃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군자는 먼저 덕에 대해서 신중하다. 덕이 뭐냐? 하늘 마음을 실천하는 능력이죠. 하늘 마음의 실천이 덕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덕을 지키고 있나, 덕을 잃어버렸나, 거기에 늘 신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유덕, 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있습니다. 덕 있는 사람 옆에 사람이 이렇게 붙습니다. 욕심 있는 사람 옆에도 또 사람이 붙어요. 어떤 사람이냐? 욕심을 가지고요. 돈을 모아가지고 자꾸 나눠주는 거죠. 그럼 사람이 또 쫙 붙습니다. 돈이 없어도 덕 있는 사람 옆에 또 사람이 붙습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 옆에 붙는 것은 마음에서 감복해서 이렇게 따라 붙는 게 아니고 돈 받으려고 붙는 거라고요. 그럼 돈 못 받으면 어떻게? 바로 돌았습니다. 근데 덕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부모 옆에 자녀들이 모이듯이 마음으로 감동해서 모이기 때문에 아무리 손해가 돼도 그 옆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방식이죠.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으면 땅은 있는 거다. 사람이 있어야 땅이죠. 그 땅을 자꾸 넓히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것보다 민심이 먼저입니다. 땅이 있으면 이제 재산이 따라옵니다. 재산이 있으면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넉넉해지는, 땅이 자꾸 생기는 이 비결은 인간성에서 시작된다. 인간성에서요. 그래서 덕이 있으면 이렇게 퍼져나간다. 덕자 본냐 재자 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덕이 뿌리고 경제가, 이게 재는 재물입니다. 재물이 말단이다. 덕이 근본이고 재물이 말단이다. 이런 말이 오늘날은 이게 통용 안 되고요. 오늘날 사람은 이해를 못 합니다. 덕이라는 개념도 없어졌습니다. 오늘날은. 도덕이라는 말도 없어졌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근본은 하느님을 부정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있고 지상에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고 잎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제거해버린 이런 문화입니다. 뿌리가 마음이고 인간에게는요. 마음 중에서 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뿌리인데 한 마음을 바탕으로 몸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한 마음이 뿌리고 몸이 지엽이라고 하면 한 마음이 더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마음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과 몸 중에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어디 있느냐? 몸 안에 있습니다. 마음은. 몸은 물질이죠. 그 마음은 물질일까요? 아닐까요? 마음도 물질로 봅니다. 그럼 마음은 무슨 물질이냐?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죠. 그러면 사랑이란 뭘까요?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건 조금만 생각해도 바보 같은 설명 아닙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됐다. 사랑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마음 저 깊은 데서 사랑이 우러나오니까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거지. 근데 옥시토신을 연구를 해봤대요. 분비가 몇 년 되는가 봤더니 3년 됐대요. 3년간 분비된답니다. 그럼 4년째 사랑하면 그건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 연구 대상자가 3년간 분비됐죠. 어떤 사람은 하루만 분비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사랑하고 돌아선 사람이 있거든요. 하루만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연구하면 하루만 사랑하면 분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기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물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몸이 중심이고, 몸이 근본이고, 마음이 이제 말단이죠. 그래서 몸이 더 중요하다. 몸에 필요한 게 돈이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는 마음도 다 갖다 바칩니다. 양심도 뭐고 돈한테는 다 넘어갑니다. 왜? 몸이 제일 중요하고 몸한테는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오늘날 이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니까 덕이 근본이다. 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 잘못된 기본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난장판이 돼갑니다. 인간이 거의 다 인간성이 파괴되고요. 정신적으로 불행의 늪에 다 빠져갑니다. 그것은 이 잘못된, 뿌리가 제일 중요한데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으려면요, 이제 판단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판단 방식을 바꾸려면 어디에 바꾸는 설명이 나와 있나요? 오늘날 서양에서 발달한 서양 철학을 바탕으로 뭐 법학, 경제학, 경영학 다 있거든요. 정치학, 심리학 다 돼 있습니다. 거긴 다 이런 방식이니까 거기에서는 바로잡을 가르침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라도 이렇게 인간성이 파괴돼 가지고 불행의 늪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기본을 바로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라도 어떻게 되나요? 이 뿌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론, 바로 덕이 근본이고 재물은, 경제는 말단이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책들을. 바로 동양고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망해가는 이 지구를 구하는 첫 단추는 동양고전을 공부하는 데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경제학이라고 하면요, 오늘날 경제학이 잘못됐다. 왜? 근본을 망가뜨려 버렸다. 그러면 이 경제학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뿌리를 잘 가꾸면 잎은 무성해지는데 뿌리를 제외하고 잎을 가꾸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이론이 또 나옵니다. A라는 이론으로 뭐 잎을 가꾸었더니 잘 안 돼. 그럼 B라는 이론이 또 나오고 C라는 이론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발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A라는 벌레가 와서 잎을 파먹으니까 A-라는 농약을 개발해서 이제 뿌리거든요. 그럼 B라는 놈이 오니까 또 B-라는 농약이 또 만들어져서 뿌려지죠. 이러니까 계속 발전이라고 그걸 생각하는데요. 그건 발전이 아니고 근본이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잘 꼬이니까, 그래서 자꾸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 경영학 이런 거, 정치학 이런 게요, 이론이 계속 바뀝니다. 왜 자꾸 바뀌느냐? 그 바탕이 잘못됐으니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저같이 머리가 하얘면요, 교단에 서면 안 됩니다. 벌써 학생들이 저건 낡은 이론가 이런 선입관이 있으니까 바로 염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학 때면 막 미국 잡지를 봐야 되고요. 몇 년에, 6년에 한 번 정도는 1년씩 가서 바뀐 이론을 배워와야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낡은 이론이라고요. 그렇게 왜 이렇게 이론이 바뀌느냐? 잘못된 바탕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경제과, 경영과 교수들이 저한테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교수님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하도 이론이 바뀌니까 긴장해서요. 바뀐 이론을 그걸 빨리 섭취해야 되니까 막 정신없는데 교수님은 2500년 전에 걸 가지고 아직도 장사하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장사 더 잘 되고 그거 왜 말이 되더라고요. 이 이론은 폐기 처분할 게 없어요. 때에 따라서 장사가 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안 됐다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런 고전 공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과 학생들한테 제가 말을 하거든요. 빨리 이거 고전 공부해라. 그러면 지금 경제학이 문제가 많잖아, 이거. 덕을 바탕으로 한 경제학, 이론 빨리 개발해라. 그러면 한국에서 경제학 노벨상 받겠죠. 딱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그러면 경제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 이론하고 비교해 보니까 문제점이 바로 이거였다.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보완해서 덕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아주 굉장히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학과 1학년한테 고전 공부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굉장히 관심 가는 분야인데요. 외본 내말, 이 근본을 도덕을 외면하고요. 말단을 끌어안는다.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 도덕은 완전히 등 돌리고 경제만 계속 강조하죠. 그리고 외국에 가서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외국에 미국도 가고 하는데 참 경제인들 데리고 가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을요.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그쪽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도 국익을 위해서 우리하고 논의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서로에게 이익되는 거 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도덕을 근본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 뿌리를 외면하고 말단을 끌어안으면 쟁민시탈이라 백성들을 다투게 하고 온 백성이 싸움판이 되는 거고, 시탈, 빼앗는 정치를 유도하는 겁니다. 온통 빼앗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만다. 이 때문에 재물이 모이면 백성들의 민심은 흩어진다는 거죠. 정치한 사람들이 돈 걷고 말이죠. 그걸 자기 사유재산으로 하고 세금을 올려서 자기들이 유용하고 이러면 민심이 흩어진다. 재물이 흩어지면 정부의 재물을 걷어들이지 않고 재물을 흩어 놓으면 백성들이 모인다, 이제. 민심이 모인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요. 그러므로 말은 말이죠. 폐이출, 어그러지게 나가면 또한 어그러지게 들어옵니다. 가는 말이 험하면 험한 말이 들어옵니다. 요게 이치입니다. 여기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때리면 지도 나를 그만큼 때린다고요. 내가 때린 만큼 내가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우리나라에서 막 엄청나게 팔렸던데요. 대받아치기 이런, 어떻게 하면 상대하고 대화를 하다가 잘 대받아치느냐. 그건 아주 망하는 책입니다. 그 대받아쳐서 내가 이겼다. 기분이 좋았죠. 기분이 좋아서 왔는데 그 사람은 내한테 졌다고 해서 승복하느냐? 아니죠. 훨씬 더 기분 나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한테 또 보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고 대화할 때 대받아쳐서 어떻게 이기는 대화로 끌고 가느냐. 그거는 아주 망하는 아주 나쁜 책인데요. 엄청 팔려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말이 거칠게 나가면 거칠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양보하고 베풀고 사랑의 말로 이렇게 하면 다 돌아온다고요. 당장은 안 돌아오죠.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돈이 어긋나게 들어온 거는요, 또한 어긋나게 나갑니다. 내가 훔쳤다. 훔친 돈 이런 거는 금방 나갑니다. 그리고 성공을 못 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자기의 삶의 밑바닥에 삶의 방식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데요. 어떤 정치 제도가 좋으냐? 자유민주주의.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좋으냐?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담아 넣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중에 선거가 제일 좋다. 이렇게 또
담아 넣어놓고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진짜 옳으냐? 진짜 옳은 거 아닙니다. 자기가 주워서 여기 담아놨다고. 자기 마음속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데요. 여기에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도둑질 했다는 게 여기에 딱 거기에 깔리죠. 도둑질 했다. 나는 나쁜 놈이야라는 게 자기는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바탕이 아주 잘못됐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잘 해나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되어서 들어온 돈은 잘못된 방식으로 나가게 돼 있다. 이게 경전에 있는 철칙이죠. 그래서 이 경제학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경제학에 바로잡을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은 대학은 끝내야 될 텐데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